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190페이지죠. 문제 190페이지. 오늘 33번 문제 여러분 또 여기 볼 차례 맞죠? 33번 문제부터 봅니다. 190페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했었는데요. 여기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33번 문제 한번 바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지문 보니까 190페이지요. 1번 지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는데 하여튼 뭐 양도세 비과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자세한 너무 깊게 들어간 내용은 뭐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한번 어떤 거냐면 우리가 1식 2주택은 우리 종전주택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종전주택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되고 신주택 취득일부터 종전주택 몇 년 내요? 3년 내 양도를 해야 되잖아요. 3년 내 양도. 그랬을 때는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규정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3년 내 양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종전주택이 수용으로 양도된다거나 공매 경매로 양도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 의지로 양도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3년 내 양도를 못했더라도 봐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또 둘 다 종전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자, 그랬을 때는 지난주에 배운 게 이거죠. 그러면 몇 년 내 양도해야 돼요? 1년 내. 1년 내 이 주택을 양도를 해야 되고 신주택으로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이사를 오고 세대 전원이 전입까지 해야 한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요거 일식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내 의지로 양도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6차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기한이 2년 이상인 경우 일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건 일반 1주택은 거주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내 1기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데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긴 하는데 다만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거주주택이 있고요. 일반 거주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라든가 장기 임대주택이 있어요. 또는 장기 임대주택은 뭐 여러 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에요. 그럴 때는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근데 다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데 거주주택 물론 최초로 생애 최초로 딱 한 번만 처음 양도할 때 세계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딱 한 번만 이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도 2년 해야 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과 관계없이 조정 대상 지역 아니어도 이 장기 임대주택 특례나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 특례에서 이 거주주택은 이것은 거주를 그 2년 보유도 요건도 갖춰야 되면서 2년 거주도 해야 돼요. 보유한 중에 2년 거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주 요건이 있다는 게 여기에 좀 특이하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이거요.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이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에서 이 거주주택은 2년 거주까지 보유기한 중에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보유기한이 2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서 거주를 2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틀리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거주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주택 양도로 봐요. 다만 이제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보유기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2년 거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장기 임대주택 특례.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그렇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이 여기에 틀렸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3번 같으면 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장다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요. 노부모 동거분양에서 세대 합쳤을 때 몇 년 내? 10년 내 먼장다주택 1세대부터 양도로 받습니다. 4번 보시면 1주택을 소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 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을 동거분양하기 위해서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먼장다른 주택에 대해서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 장기저당 담보에 적용된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저희들 세대는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식들한테 효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이제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나이가 이제 먹어서 생계를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여러분 영목이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저당 담보에 제공해가지고 은행에다가 해놓고 은행에서 매달 돈 다 쓰죠. 생활비.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은행 거 돼버리죠. 그러고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로하신 분이니까 아무래도 요양원 같은 데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한 몇 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주기한 요건을, 이 장기저당 담보에 제공된 주택은 거주기간을 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니까 1세대 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를 본다. 입주권과 관련해서 입주권도 주택수계산에 포함하고요.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를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하죠.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는 곳 사는 것도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요.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둘 중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도 괜찮고, 동거분양에서 세대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 합친 날부터 몇 년이요? 10년 내, 5년 틀렸죠? 10년 내 먼장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고요. 2번 봅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때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에 적용된다는데, 우리 등기 의지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인데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능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하도록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무허가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온 수강생이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무허가 주택도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주택도, 자, 이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번 맞습니다. 3번 보시면요.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는 1세대가 또 나왔네요.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일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을 본다는데, 하여튼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확실하게 틀리는 건데, 어떤 간에 요거 아까 금방 말씀드렸죠? 요거 왜 틀렸다고 봤어요, 지금? 거주, 2년 거주. 이 거주주택은, 자, 장기 임대주택 외 일반 거주주택은 요 2년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상 지역과 상관없이요. 자, 그래서 요게 2년 거주가 빠져서 틀렸다. 4번입니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혼인한 날부터 몇 년이요? 5년 내에 먼장다른 주택 1세대 양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니까요. 법령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상속받은 시점에 개시 당시 보유했던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고 포인트라고 그랬죠?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나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했어야 되는데, 상속주택 양도에 대해서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서 비과세 적용한다. 틀렸어요, 여러분들?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일반 주택이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거라 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35번 보니까요. 다음은 1세대가요. 도시 및 중앙정 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요건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입주권을 양도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죠. 입주권 관련해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참고 좀 한번 보세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입주권도 주택 수계산에 포함하니까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2주택 양도로,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1세대 2주택 양도로 봐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한번 보세요. 근데 예외가 되게 많아요. 예외가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1세대 2주택 특례, 그 특례에 해당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뭐냐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었는데 분양권 또는 분양권이요. 또는 분양권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익예산에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입주권이나 또는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이 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 자, 이것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요. 자, 물론 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양도하더라도 저 어떤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1세대 2주택 특례에 나오는 그거 있으면 많잖아요. 또 이거 말고도 어떤 게냐면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여자가 시집 오면서 입주권 하나, 그래서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하거나, 또는 노부모 동거분양하는데 부모님이 집 하나, 제가 분양권 하나, 또 입주권 하나, 그래서 이제 입주권 하나, 부모님 주택 하나. 그래서 세대 합쳤을 때 학관 날부터 몇 년 내? 10년 내. 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양도를 보고요. 그런 거 쭉 그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들이 됐다시 많다더라.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제가 설명하려는 건 이게 아니라 이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건 지금 뭘 양도하고 있어요? 주택을 양도합니다. 입주권과 주택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고,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지금 이거 입주권을 양도해요. 여기 보세요. 재개발 지역이 있어요. 재개발 지역에 주택이 있었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자, 재개발 시작되면서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갈 형편이 못 되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자, 그럴 때 입주권을 양도했어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택이 아니었는데도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재개발 아니었으면 비과세였어요. 그러니까 입주권화된 것 뿐이죠. 그래서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입니다. 자, 입주권 외에 이 사람이 다른 주택이 없었을 때 그렇고요.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 자, 여기 들어가진 않지만 이웃 동네 이사 가려고 입주권 팔고 이사 가려고 다른 주택을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이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에 양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팔고 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봐가지고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역시 1세대 1주택 양도한 것으로 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해줘요. 원래 이 사람 비과세였잖아요. 주택, 비과세 갖춘 주택을 관리처분 개인 관련제 갖고 있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쭉 오셔서 191페이지 3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1세대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적용 요건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거.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1번 관리처분계 인가연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때 기존 주택의 철거연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권을 갖춘 기존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하나고요. 그러니까 원래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2번 관리처분계 인가로 인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이어야 됩니다. 가로안에 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거 포함하고요. 1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3번 질문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해야 되고요. 4번 양도일 연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되는데, 만약에 5번처럼 양도일 연재 1조합 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1주택 취득한 날부터 몇 년 내요? 몇 년 내 양도해야 돼? 3년 내. 3년 내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1년이 아니라 몇 년? 3년 내. 자, 일시적인 2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36번 문제도 또 쭉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귀농주택과 관련해서 깊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뭐 한번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또 깊은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비과세 관한 규정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지문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해편, 질병에 의한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2년 이상 보유, 조정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사업상 형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에 사업상 형편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포인트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강원도 원주시에 1세대 1주택인데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했던 주택이다.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해편, 사업상해편 안 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만약에 서울시라든가 뭐 수원시라든가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그럴 때 이 강원도 원주시 1세대 1주택은 1년 6개월밖에 보유 못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은 1년 이상 거주했어야 됩니다. 10개월 거주한 주택이면 안 된다는 거. 2번 법령 요건을 갖춘 기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된다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요거를 갖다가 2번 지문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틀리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일단은 이게 맞아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농어촌 주택과 일반주택이 있을 때 어느 털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그래서 1세부터 양도를 보는데 다만 여기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놓고서 틀리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농주택 사후관리 요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한 건데 다만 보세요. 농어촌 주택 한번 보세요. 참고적으로 보세요. 편하게.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주택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된다고 이거? 일반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예요. 그래서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봅니다. 비과세 여부는 별거예요. 비과세 갖추려면 2년 보유 요건 등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농어촌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자 요거는 과세입니다. 1세대 2주택 양도가 돼요. 자 그런데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주택이 있다가 이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주택 요거 양도할 때 먼저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이거. 근데 또 농어촌을 떠나려는 이농인이 거주하던 이농주택이 있습니다. 농사지면서 5년 이상을 농사지면서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인데 근데 농어촌 떠나려고 도시에 일반주택 취득했습니다.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 지키냐 넌 돌아와라 그런 의미에서 이 일반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양도를 봐요. 근데 농어촌으로 귀농하려고 귀농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잖아요. 거기 왜 농지를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공직사에 마치면 거기 가가지고 귀거래사 농사 짓고 살려고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귀농주택은 대지 면적이 쭉쭉방 이내야 되고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되고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거 알 필요 없고요. 근데 자 귀농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왜냐하면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요. 다른 추가적인 요건도 없어요. 누군가 죽었어야 되고 그리고 5년 이상 살고 있었어야 되고 농사 짓고 있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악용의 소지가 적어서 양도시기 몇 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 제한 없어요. 그냥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양도를 봐요. 아무 때나. 근데 이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이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요. 5년 이내에 요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5년 이내에 이 일반주택을 양도해야지 된다는 요건이 있고 또 이거 판 다음에 비과세권 받고서 내려갔다가 바로 몇 개월 만에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서 3년 이상 농지 소지에 거주 경작해야 한다 뭐 이런 요건들이 쫙 있습니다. 하여튼 양도시기 제한이 없는데 다른 농어촌 주택은 상속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만 취득 후 몇 년 내? 5년 내에 양도해야 한다는
양도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해설을 한번 보세요. 법령에 정한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5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된다. 그래서 사과할 요건이 빠졌다고 이렇게 틀리게 했습니다. 조금 제문이 애매하긴 한데 어떻든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요. 틀렸다고. 2번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사후관리 요건 아니요. 양도시기 제한이 있다. 귀농주택은. 한번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그 5번 질문만 잠깐 한번요. 5번이 분양권에 대한 것도 한번 볼게요.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얘기들 해드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분양권으로 대입하면 거의 맞아떨어져요. 분양권으로 대입하면 되는데 자, 한번 봅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이를 1세대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아까 입주권 특례하고 똑같죠? 예, 그래서 분양권 이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다가 주택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근데 다만 1세대가 1주택 있다가 1주택과 1분양권이 있다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 3년 내 양도하면 1세대부터 양도를 보잖아요. 그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한 번에 그 정도 분양권하고 입주권 요거 특례 요거 한번 5번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아주 깊은 내용까지 나오지는 않을 거고 1세대 2주택 특례하고 비슷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 여기부터 봅니다. 자, 37번 문제는 우리 보유기한 판정과 관련한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고개를 드시고 목운동부터 한번 합니다. 목운동부터.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좌로. 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문제를 양도세 비과세 하던 거 문제 지금 요거로 설명드리지 않고 제가 그냥 바로 그냥 그 교재 보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교재에서 설명드린 것들 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거냐? 양도 및 취득 시기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보유기간 판정에서 중요해요. 우리 양도소득세는 몇 년 보유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럴 때 몇 년 보유했느냐 이 보유기간 판정할 때 시험은 양도 및 취득 시기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잘 오래 또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그래서 잘 오셔야 되고 먼저 내용을 한번 훑어드리고 우리 교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는 원칙적으로 언제냐면 대금 청산일입니다.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지 계약상 잔금지불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헷갈리라고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세, 양도 및 취득 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불로 한다면 틀려요. 계약상은 상관없이 실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이고 근데 이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도소득세를 원래 양도자가 내야 되는 세금인데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까지 청산됐을 때를 취득시로 하면 취득시기 판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보유기간이 판정이 돼야지 나중에 양도세가 계산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여기에 포함돼요, 양도세가. 그래서 대금 청산일의 대금에는 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나 부가세는 제외하고요. 자, 원칙은 대금 청산일인데 그 전에 만약에 등기를 했다 그러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같은 등기 접수일이에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특수한 거래요. 장기할부 매매의 경우에는 2회 이상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장기할부 조건의 거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생수익이라고 요거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빠른 날입니다.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장기할부금 매매의 경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하는 때다. 막 바꿉니다. 아니고 중빠른 날입니다. 등기접수일과 인도일 생수익을 비교해서 중빠른 날. 오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뭐 이런 세금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어떤 세금이냐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어떤 자산을 보유하다가 팔면서요. 그 보유기간 동안 그 자산 사용수익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한번 보세요. 어떤 자산을 양도세는 이런 세금이 어떤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하기까지 보유기간 동안에요. 보유기간 동안에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사용 수익에 대한. 그랬다가 이번에 자 일시적 우발적 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가 양도소득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접수일인데 장기할부 매매의 경우는 등기접수일인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또 세금을 귀속시키기 때문에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고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개실, 증여로 취득한 자산 갖고 있다 판다. 어느 때 취득시기랍니까? 증여 받은 날. 증여 계약일 아니에요.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 증여 받은 날이라는 게 예규에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그냥 증여 받은 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에 자,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가 팔 때 허가받은 건축물 원칙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에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허가받은 건축물 취득세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근데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나 교부일이나 뭐 같은 거죠, 여러분들? 예. 근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또 그날이고요. 무허가 건축물 시험에 나왔지만 29회 시험 때 지가 건물 지어놓고 이런 허가 절차 없으니까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 사실상 사용일. 그래서 무건축물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추후 임시 사용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 아닙니다.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이렇게 해서 원칙과 예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우리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남궁과 산실령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도시발 사업 벌어질 때 A라는 갑이 A 소유 토지 소유자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주군의 다른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이 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시는 언제다? 환지 전 A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쇠도끼 물에 풍덩 빠쳤다가 선실령님한테 돌려받으면서 좀 찌그러지고 이끼 묻었다 할지라도 도끼의 동일성이 변동이 없죠? 그런 것처럼 자 환지받은 토지에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고 할지라도 토지의 동일성의 변동이 없다고 해서 환지천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하고 환지 처분으로 근데 관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는 경우에 이 빗금친 부분 이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에요. 금도끼, 은도끼는 산실령님한테 새로 받은 거잖아요. 자, 환지 처분으로 관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제가 취득세에서도 여러분 취득세에서 이런 거 나와요. 어떤 거 나오냐면 취득세에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도정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 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 하여튼 양도소득세에서나 취득세에서나 무슨 소유권 이전 고실 환지 처분 공고일 나오면 항상 뭐 다음 날 요거 꼭 확인합니다. 속셈 틀리고 또 이걸 뒤바꿀 수 있어요.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아닙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아니에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끼, 은도끼 되니까 이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에 미완성, 미확정 자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완성 확정된 날이에요. 완성 확정된 날. 그래서 양도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완공일 전에 만약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일이 원래 양도 및 취득시로 하지만 대금 청산됐어도 사용수익에 대한 것을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대금 청산이 아니라 완성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언제요? 완성된 날, 완공된 날 취득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의 소입니다. 공매, 경매 이런 것들은 뭐 공매일이 아니라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고 이건 읽어보시는 거고 민법상 시효취득, 자 민법 245조 1항 점유 시효취득한 부동산 취득시 언제냐? 점유개시일이야. 등기접수일도 아니고 시효만료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등기접수일 바꾼 적도 있는데 점유개시일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니까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했냐? 20년 전 이때 평온공연하게 사용수익을 시작했잖아요. 점유개시일입니다. 등기접수일 아니고요. 법원의 무효 판결로 환원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냐?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확정 판결이 안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온 싱글들 얘기 드렸어요. 자, 갑과 을이 있었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했다가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환원하는 경우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은 을에서 갑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서 주인공은 지금 갑이라고 그랬어요. 무효 판결로 돌려받은 이 자산을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무효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 즉 법원의 확정 판결을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취득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자산을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정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인지 언제라고요? 당초 취득일이지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확정 판결을 한번 바꾼 적이 있고요. 수용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도 빠지면 틀려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공탁한 날 아니에요. 자, 토지 수용권자가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서로 소유권을 놓고 다투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 건지 결판 났잖아요. 그래서 공탁한 날 아니라는 거. 이런 것도 눈에 끼두시고. 언제 받냐는 식인데 다 배웠어요. 우리가 요약집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7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25회 때 문제예요.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서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서일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하여튼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다. 언제라고요? 등기접수일. 증여로 취득한 자산 언제요? 증여받은 날. 공시법 등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아니에요. 중 빠른 날이지. 제가 25회 시험 때요. 원래 개정이 된 건데 이게 수용의 경우 어떻게 돼 있었냐면 25회 시험 전에는 개정 전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수용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과 대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었어요. 그랬다가 수용 개시일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거 문제 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세 개가 나란히 나와서 중 빠른 날이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사업인정고시일 일단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틀렸고 사업인정고시일은 또 관계도 없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 중 빠른 날.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자, 보시면 그 다음에 4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 접수일. 상속을 취득한 자산 상속 개시일이요. 하여튼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대금 청산일, 계약서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은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193페이지 38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1항 4호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자, 아까 이런 무건축물 이런 허가 절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사실상 사용일이고.
그 다음에 장기할 부조건 매매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빠른 날. 세계 나란히 이거 소유권 이동기 접수일하고 인도를 사용수를 비교해서 중빠른 날. 하여튼 수용도 중빠른 날이고 이것도 장기할 부조건 매매 중빠른 날이에요. 대금 청산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이고. 4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언제요? 상속 개시요. 도시별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경우, 제가 맨날 금도기 온도기 얘기해 드렸고, 자, 금도기 온도기 증가 감소된 토지 취득 시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항상 또 다음 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우리가 확인했고요.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39번 문제는 뭐니까 소득세법상 양도미 취득시를 나열한 것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반복이 되는데요. 대금 청산전에 등기했다가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장기할 부조건 매매는 언제라고요? 중빠른 날. 3번이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돌려받은 거, 돌싱, 돌아온 싱글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렇죠? 한 번 잘못 가왔던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가구답할 때 한 번 잘못 가왔던 오유기억사는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 싱글들한테 내 인생에 한 번 잘못 갔다고 오유기억사 없는 거지. 이번에 만날 사람이 첫사랑이고 마지막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거 그죠? 그래서 이거 당초 취득일이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바꿔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언제다? 당초 취득일. 이거 꼭 기억합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허가받은 건축물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며 그 이전에 사실상 사용한 때는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래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래 언제예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임시 사용 승인 받았다? 그날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 사실상 사용일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일단 한번 보려. 공시법 같은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공익사로 수용되는 경우 대금 청산한 날, 수용 개시일, 또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맞네요? 그 다음에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이, 판결 확정되면 결판 났잖아요. 그래서 요 4번 지문은 지금 원칙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출제한 사람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39번 문제 해설을 한번 볼게요. 허가받은 건축물은 원칙은 언제고?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근데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무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39번이요. 4번을 틀렸다고 했어요. 왜 틀렸냐? 원칙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해야 되는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 원칙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인데 그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그날로. 자, 이렇게 해서 돼 있어야 되는데 요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원칙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다. 그래서 원칙이 기재가 안 돼 있다고, 그래서 원칙을 얘기해서 틀렸다고 본 거예요. 자, 그 취지 알고 그냥 가시고요. 자,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 이렇게 하면 조금 실전 같으면 바로 좀 이의제기는 헷갈림이 있긴 한데 그냥 일단 그렇게 보고 갑니다. 허가받은 건축물 원칙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날이라는 거. 자, 194페이지 봅니다. 40번 문제 보시면 40번 문제도 여러분 40번 문제도 별표시 하시고 40번 문제는 별표시 하시고 아까 거기 38번 문제도 여러분 별표시 한번 하시고요. 38번 문제도 그리고 40번 문제 별표시 합니다. 자, 그럼 40번 문제 별표시 하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미 취득식이 옳은 것끼리 연결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옳으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할 부조건의 경우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 아니죠? 중 빠른 날이었습니다. 중 빠른 날이 되고, 그래서 틀렸고요. 중 빠른 날이고, 그 다음에 중 빠른 날이 되고, 증여로 취득한 자산 계약일 그렇습니까?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언제예요? 증여받은 날.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입니다. 증여받은 날.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요? 아닙니다. 이건 금도끼, 운도끼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전 토지 취득일, 환지전 토지 취득일입니다. 환지전 토지 취득일이고, 그죠? 환지전 토지 취득일.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서 잔금 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잔금 청산일. 그렇습니까? 양도세는 아까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잔금 청산됐지만 완공이 안 됐다.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완공된 날, 완성된 날, 완공된 날이죠.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그래서 잔금 청산이 틀렸고요. 경매에 의해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따라서 경매대금 완납한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네. 경매일이 아니에요. 경매에는 경매대금 완납한 날이 잔금 청산일이 됩니다.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한 날. 맞습니까 여러분? 네. 평원 공연하게 20년 전 그때 사용 수익을 이때 시작했잖아요. 점유 개시입니다. 시효 만료일도 아니에요. 등기 접수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미음하고 비읍인가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들. 41번 문제도 뭐 반복이 되는 얘기인데 다만 좀 추가해 설명드릴 게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41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양도세 양도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41번 문제는 법령 내용뿐만 아니라 이건 예규 내용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니까 41번 문제요. 양도소득세 양도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요, 이것도 예규 내용 한번 알아둡니다. 소득세법 기본 통칙. 이거 실제로 받은 날이 대금 청산이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그러면 실제로 받은 날. 양도소득세는 하여튼 계약서와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바꾸면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보다 뭐 늦게 받는 경우에는 아니면 뭐 앞당겨 받는 경우에는 뭐 잔금 지급일 약정일로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실제로 받은 날입니다. 증여는 언제라고요? 증여받은 날.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돼 이거 또 나왔네.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해당 자산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언제라고요?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일. 한 번 잘못 갔던 오유 격서 없는 거고 소송 판결 확정일 아닙니다. 당초 취득일. 그 다음에 4번이요. 도시개발법 또 나왔네. 개발법에 따라 환지처분을 취득한 토지는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의 권리 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면적. 자, 이거 금도끼 은도끼니까 언제입니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의 취득 시기는요. 얘네들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이요. 1978년에 취득했든 83년에 취득했든 자, 86년 1월 1일이다 되는데 이게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요. 부동산 애들은요. 이건 주식이 그렇고 부동산 애들은 1984년 12월 30일 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로 기타 자산. 그러니까 주식 빼놓고 부동산 애들은요.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실제 취득일에 관계없어요. 주식이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근데 주식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여튼 부동산 등에 대한 의제 취득이래요.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 있잖아요. 이거 취득 시기가 너무 오래되면요. 1960년에 취득한 거, 1970년에 취득한 거, 70년도에 취득한 거 이런 것들 아유 너무 보기에는 취득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증거 자료 다 이런 것들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취득 시 정확한 입증이 곤란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명목 소득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 시기를 일정 시기마다 끊어요. 그래서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의 의제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85년 1월 1일입니다. 의제 취득일. 이거 한번 알아둡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41번 문제도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됐습니다. 42번 문제는 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등기일이 빠른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사례의 경우에 양도세 양도미 취득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계약일이 2021년 8월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지급일 필요 없고 계약상 잔금지급이 2021년 10월 5일인데 양도소득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잔금이 청산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 10월 7일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반드시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돼요. 등기 접수일이 더 늦네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 자, 그래서 이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월 7일이요. 그 다음에 43번 문제도 양도미 취득식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여러분이 다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풀어봅니다.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196페이지로 갑니다. 196페이지. 자, 양도미 취득식인데 요거 뭐 별건 아닌데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자리에서 답이 넘어가 버렸네. 자, 다음 자리에서 양도미 취득 시기에 관한 취득 시기로 옳은 거예요. 계약일, 자, 계약상 잔금지급일, 양도세는 계약서와는 상관없어요. 대금 청산일인데 불분명하면 언제입니까?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언제요? 등기 접수예요. 그래서 10월 15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볍게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양도미 취득 시기를 다 봤습니다. 45번 문제 있잖아요.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양도세 계산 과정, 이제 계산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양도차익 계산이라든가 이것은 시험 문제 거의 한두 문제씩 매년 나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양도세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슬슬 어려워지는 건데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